점점 빨라지는 여름, 연일 높아지는 기온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올여름 또 얼마나 더우려고 벌써부터 일어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네요. 올해 폭염주의보는 지난해보다 6일, 2012년보다는 무려 한 달이나 빨리 발표됐는데요. 6월에서 9월 사이 최고 기온 33도 이상의 온도가 이틀 연속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일 최고 기온 35도 이상의 온도가 이틀 연속 지속되면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워지는 이유,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18년 만에 찾아온 슈퍼 엘니뇨 때문에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태평양 전역의 해수면 온도를 따뜻하게 만드는 현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돼 올해부터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인도, 파키스탄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르고 가뭄과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등으로 고온 및 고온 지속 일수가 늘어나면서 폭염의 강도 역시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를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 폭염이 그 어떤 기상재해보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고령화로 인해 현재 여름 동안 약 20명 정도의 폭염 사망자 수가 2050년경에는 최소 5배에서 최대 7배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30년경에는 과거 1994년을 뛰어넘는 수준의 극심한 폭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4년 우리나라에서 폭염으로 인해 무려 3,400여 명이 사망했는데요. 당시 서울 낮 최고기온 38.4도를 기록, 여전히 그 기록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염이 위험한 이유, 바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인체가 열에 노출되면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신체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먼저 체내에 있는 열 방출을 위해 땀이 나면서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동시에 맥박과 심장 박동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심할 경우 탈진이나 탈수의 우려가 있으며 최대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폭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온열 질환, 바로 일사병과 열사병인데요. 먼저 일사병은 햇빛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염분과 수분이 적절하게 보충되지 않아 나타나는 질환으로, 열사병은 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겨 체온이 정상 온도보다 높아지는 것인데요. 피부가 차갑고 끈끈하고 창백하며 40도 이하의 발열, 구토, 근육경련, 실신 등이 나타나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열사병은 보통 4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고 땀 분비가 줄어들어 피부가 건조해지며 심할 경우 의식이 약해지며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일사병 증상이 심해지면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 3초 퀴즈. 다음 중 열사병에 특히 취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8세 이하의 영유아 어린이, 40대 건설산업사업장 근로자, 70대 노인. 정답은 8세 이하의 영유아 어린이입니다. 영유아들은 성인과 달리 땀샘이 발달되지 않아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영유아의 경우 더위를 느껴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고온에 단기간만 노출돼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체온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른 날과 달리 유달리 활동량이 적거나 땀이 많아지고 식욕부진이 나타났다면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영유아보다는 덜 취약하지만 건설 산업 현장 근로자 역시 주의가 필요하긴 마찬가지. 폭염주의보나 폭염특보 발효 시 한낮에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 하고,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이 쇠퇴하는 노인 역시 사람에 따라 신체의 열 변화를 잘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다른 지병이 없어도 돌연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보호자가 따로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초 퀴즈. 이러한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새로 도입된 안전 시스템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폭염 속 안전 지킴이 콜앤쿨 구급차입니다. 경기도 재난본부에서 2008년부터 추진해 2013년 도입되기 시작했는데요. 폭염구급차는 일사병, 열사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열 손상 환자용 응급처치 장비인 얼음조끼를 비롯해 얼음팩, 생리식염수 등 9종의 구급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사병, 열사병 환자 발생 시 콜앤쿨 구급차의 활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양에서 한 40대 여성이 밭에서 농작물을 돌보다가 의식을 잃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주머니, 나 지금 준비했어? 정신. 119 사무실입니다. 오수 받을까요? 환자의 상태가 열사병 환자로 추정되자 일반 구급차가 아닌 콜앤쿨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예상대로 열사병 증상을 보인 40대 여성.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에 농작물을 돌보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지나가던 동네 주민의 신고와 콜앤쿨 구급차의 출동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낮 시간 논이나 밭에서 쓰러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땡볕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부 온도가 40도 육박하기 때문에 폭염 피해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일사병, 열사병 환자를 발견할 경우 응급차가 도착하기 전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면 좋죠. 먼저 환자를 그늘로 데려간 후 환자가 입고 있는 옷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다음으로는 뜨거워진 몸에 열을 식혀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젖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거나 차가운 수건으로 손발을 닦으면서 몸에 열을 식혀줍니다. 또한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물을 마시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상태를 잘 체크한 후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증상을 말해줍니다. 박사님! 119에 빨리 신고를 해야겠는데. 링컨 형부, 괜찮아요. 박사님, 이제 괜찮으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요. 링컨 형부니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더운데 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박사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아, 그래요? 선물? 짠! 이게 뭐예요, 이거? 양산! 근데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박사님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요. 센스 있어요. 이거 다 가지면 안 되죠? 어떤 게 가장 시원할까요? 제가 뭘 고르면 좋을까요? 여기서 안전용품 획득 퀴즈. 다음 중 폭염을 막는 양산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1번 흰색 양산, 좀 쉬울 거 없잖아요? 2번 꽃무늬 양산, 3번 파란색 양산, 4번 검은색 양산. 네, 이번 문제는 안전용품 팩트 퀴즈입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이 다양한 화재를 진압할 때 쓸 수 있는 다기능 소화건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평소에 양산 사용하신 적 있어요, 혹시? 잘 안 쓰죠. 네, 저도 잘 안 써요. 잘 안 써요? 네. 매니저분들이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타지 말라고 그런 적 잘 없어요? 네, 저는 아이고 좋아. 내가 잘 알거든요, 그 매니저가. 제 매니저였어요. 정말 제가 그래서 떠내줬나 봐요. 이유가 있었네. 가만 안 둬, 내가. 근데 양산 보통 어머니들 많이 쓰시고 그러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양산 매니아시거든요. 포식 꼭 하시고. 양산을 좀 네네네. 어머니가 어떤 거 저희 보통- 어머니는 네. 무조건 이거 꽃무늬였어요. 예쁘죠. 항상 예쁜 거, 맞아요. 화려한 거. 무조건 꽃무늬세요.
요건 예쁘네요.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 네. 흰 건 좀 쓰고 다니면 하는데. 제가 아, 정말. 저는 파란색 할까요, 그러면? 파란색이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시원해 마음이라도 보인다. 시원해 보이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데요? 네. 저는 까만색 했습니다. 왜요? 블랙은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아니, 이유를. 그래요. 이유가 이렇든 저렇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밖에서 활동 오래 할 때 엄마가 주로 흰색 긴팔을 많이 입히셨었어요. 블랙보다는 흰색이 빛을 덜 흡수해서 그럴 것 같아서. 네. 저도 원래 살짝 흰색을 좀 고르고 싶었는데. 아니, 근데 원하시면 같은 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원래. 상훈 씨는 왜 흰색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빛을 보통 반사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빛을 흡수하고 까만색 흡수, 흰색이 반사면은 흰색 양산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흰색으로 하세요. 네. 그럼 흰색. 이거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함께 흰색을 하고 영길 씨가 고급스러운 있어 보이는.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답을 확인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색의 양산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밝은 색의 양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더 시원해 보이는 것 같고 더운 여름이니까. 그리고 흰색이 좀 햇빛 차단이 잘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밝은 색이 더 시원하죠. 그렇다면 4개의 양산 중 가장 시원한 양산은 무엇일지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마네킹 이마에 온도계를 설치했는데요. 약 10분간 햇볕을 쬐게 했습니다. 4개의 마네킹이 36도대를 기록. 모두 비슷한 온도를 나타냈는데요. 자, 이제 4개의 마네킹에 각각 양산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을 씌운 후 다시 30분 동안 햇볕을 쬐게 했는데요. 고생 많네요. 30분 동안 각각의 마네킹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바람 많이 불어. 먼저 많은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꽃무늬 양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실험 전 마네킹의 온도는 36.5도. 꽃무늬 양산 사용 후 마네킹의 온도는 32.6도. 약 3.9도가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란색 양산을 쓴 마네킹은 실험 전 마네킹의 온도는 36.5도. 파란색의 양산 사용 후 마네킹의 온도는 34.3도로 약 2도 정도가 내려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엔 흰색의 양산을 쓴 마네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 전 마네킹의 온도는 36.1도. 흰색 양산 사용 후 마네킹의 온도는 34.6도로 약 1.5도가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색 양산을 쓴 마네킹은 어떨까요? 실험 전 마네킹의 온도는 36.2도. 검은색 양산 사용 후 온도는 31.8도. 약 4.5도 정도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개의 마네킹 중 검은색 양산을 쓴 마네킹의 온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흰 양산은 반사를 잘하는 특성 때문에 지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을 양산 안쪽으로 다시 반사하기 때문에 열을 잘 흡수하는 검은색 양산이 더 시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을 막는 양산의 색깔 정답은 검은색 양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산 자체의 온도는 어떨까요? 먼저 검은색 양산의 경우 양산의 온도는 39.3도. 다음 파란색 양산의 온도는 33도. 꽃무늬 양산의 경우 36.6도. 마지막 흰색 양산의 경우 29.2도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4개의 양산 중 검은색의 양산의 평균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열을 껴안고 있는군요. 반대로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의 경우 열을 흡수하는 검은색보다는 열을 반사하는 흰색을 입는 게 더 시원하겠죠. 진짜 반응이랑 다르네요. 옛날엔 이렇게 안 더웠는데 점점 더워져서 큰일이에요. 이 수박 하나에 부채 하나만 있으면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는데 말이죠.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선풍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응? 그리고 또 어머니가 해주시는 등목을 하면 그렇게 시원했어요. 린턴 연구원, 제가 등목 해줄게요.
등목이요? 그게 뭔데요? 아, 그건 몰라요? 제가 해줄 테니까 그 셔츠 벗고 엎드려 보세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박사님, 저희 엄마는 더울 때면 머리에 수건 올려주거나 물에 발 담그면 시원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걸 밀가루 퀴즈로 내면 되겠군요. 여기서 밀가루 퀴즈. 다음 중 폭염으로 인한 더위를 식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원한 물에 발 담그기. 두 번째, 찬물로 등목하기. 세 번째, 찬 수건 목에 두르기. 다 정답 아니야? 자, 안전용품 획득 퀴즈에서 정답을 맞추신 우리 송영길 씨께 자기는 감사합니다.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폭염으로 인한 더위를 식히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세 가지 중에 뭘 거라고 가장 빠른 생각하세요? 방법. 예. 등목일 것 같아요. 등목이요. 왜냐면 제일 많은 부위잖아요. 면적이 면적이 넓으니까 사실 목과 뭐, 발보다는. 아무래도 가장 빠른 방법은 등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직접 뭐 시원한지 뭐 이렇게 이제 준비도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앞에 여기서 사실 이게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한 번도 등목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나왔다고 너무 홀대하고 아이돌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한번 제가 대신 할게요. 멋있다. 이 정도면 저기 고등어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지? 와. 예. 와. 아니야. 선생님, 자세 아시죠? 자세 딱 이렇게 잡으셔갖고. 그렇죠. 딱 좋아요 지금. 그리고 상훈 씨 거기서 니글니글 한번 해줄래요? 시작. 좋아요. 네네. 얼음이 엄청나요. 시원하고 시원하고. 자, 손 마사지를 먼저 한번 하고. 아, 이거 윤지 씨가 안 했어요. 그래, 윤지 씨가. 이런 용감을. 요거 틀려. 여기서부터 틀려. 요거 틀려. 여기서부터 틀려. 시원해요? 와, 너무 시원해. 시원해요. 어디 연길 씨도 한번 할까요? 연길 씨 어때요? 더운데? 더우세요? 땀 많이 나시는데. 네. 연길 씨! 전신력도 가능해요. 자, 연길 씨도 한번 그냥 시원하게 한번. 예. 자. 그래도 또 윤주 씨가 마사지 좀 하세요. 예, 마사지. 예. 고개 드시고 살짝. 네. 어때요? 진짜 이게 또 매너가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뿌리지 말고 손으로 이거를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아, 이거. 아,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윤지 씨는요, 발 담그는 거. 네. 한번. 이게 진짜 엄청 찰 거예요. 잠깐만요. 아이, 드세요. 어때요? 어떻게 하셨어요? 발 좀 담그세요. 아 근데 진짜요. 네. 물이 딱 부어지자마자 여기까지 다 시원해져요. 아, 그래요? 또 이것도 있잖아요. 그거 해봐요. 이거 이제 뭐. 찬 수건을 목에 두르는 것도 보기 중에 하나였는데. 연길 씨 한번 해봐요.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어때요? 아, 굉장히 시원한데요. 네. 근데 제가 발은 안 담가봤지만 임팩트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턱! 시원하죠? 오, 진짜 시원한데요. 진짜 시원해요? 어떻게 할까? 이젠 좀 정답을 하나로 이제 모으셔야 되는데. 이거 등목입니다, 등목. 등목입니까? 네. 왜냐하면 아까 윤지 씨도 말했듯이 가장 넓은 면적에 네. 닿기 때문에 전신은 아마 시원한 느낌 제일 강하지 않을까. 근데요. 등목을 할 때는 물이 몸을 스치는 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발을 오래 담그고 있으면 이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이제 문제는 가장 빨리 몸을 식히는 거니까. 빨리. 이거 계속 담그고 있어야 되니까. 순식간에 하는 건 등목이지 않아. 아, 어때요? 그럼 오늘 촉이 좋으신 분을 따라갈까요? 그러다가 또 틀리면 어떡하죠?
그러면 또 다시 등록 한번 더 읽었죠. 벌칙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네. 등록하겠습니다. 등록 괜찮죠? 네, 등록.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정답을 외쳐주세요. 폭염으로 인한 더위를 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물로 등록하기다. 자, 다 같이 3, 2, 1. 자, 앞에 봐주시고요. 그래요. 볼까요? 세 가지 방법 중 더위를 식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를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폭염으로 인해 올라간 체열 상태를 만들기 위해 실험 전 간단한 운동으로 체열을 올렸습니다. 날도 더운데. 운동 후 각각 체열을 측정했는데요. 참가자들 모두 평균적으로 열이 오른 상태. 빨간색인 곳이 몸에 열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다음 각각의 방법대로 더위를 식혔는데요. 한 사람은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찬물로 등목을, 다른 한 사람은 목에 차가운 수건을 둘렀습니다. 5분 후 세 사람의 체열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먼저 물에 발을 담갔을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체감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 몸에 열이 다소 식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물에 담갔던 발의 경우 몸에 비해 체열이 많이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발 시렸겠다. 다음으로 등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많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 상체 온도 변화가 확연히 차이가 났는데요. 많이 특히 찬물을 뿌린 등의 경우 체열이 많이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체의 체열은 실험 전과 실험 후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목에 찬 수건을 둘렀을 경우 체열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 전에 비해 상체는 물론 손끝까지 체열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 하체 역시 열이 많이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에 수건을 둘렀을 뿐인데 손끝과 다리까지 체열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우리가 목에다가 그 찬 수건을 두르는 경우에는 바로 이쪽에 경동맥이 2개 지나가면서 우리 피가 무지하게 많은 양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빨리 체온을 식는, 즉 피를 갖다 식히게 되면 체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적도 적지만은 거기에 나는 양이 모세혈관으로 나가서 피의 양이 좀 적어요. 적기 때문에 식히는 양도 적기 때문에 목에다가 그 수건을 두는 것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져요. 올라가다 말았어요, 그죠? 왜 등목을 하는 경우에는 겉에 있는 피부에 있는 혈관만 식히기 때문에 그 또 한 가지는 그 물이 식으면서 또 체온을 뺏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원한 것 같지만은 목에다가 수건을 두는 것보다는 역시 효과가 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폭염으로 인한 더위를 식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찬 수건을 목에 두르기입니다. 여름에 너무 더울 때. 꼭 해야겠어요. 이렇게 입으니까 정말 시원한 것 같아요. 검은색 양산까지 준비했으니 완벽한데요? 궁금해 호기심으로 알아본 폭염 안전상식 위기탈출연구소 정 박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폭염주의보 발효 시 외출을 자제하고 일사병, 열사병 환자 발생 시 코랭쿨 구급차에 신고하십시오. 두 번째, 양산은 흰색보다는 검은색이, 옷은 검은색보다 흰색이 더 시원하다는 사실. 세 번째, 폭염으로 인해 더위를 느낄 때는 찬 수건을 목에 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이번 주 위기탈출연구도 석세스!